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 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양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육지에서 활동했던 일부 동호인들의 의식을 지배했었던 통고령 격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도 분양 전반에 관한 이야기니까 분양이나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돗개를 분양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양자 스스로가 본의 아니게 진돗개의 형질을 오해하거나 진돗개의 가치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채 분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지에서 처음으로 진돗개 전람회가 개최된 것은 1972년도였는데 그 시점에 진도 현지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용어 격계란 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는 통골형이라는 단어가 육지 진도 경계에서 무비판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통골형 격계가 마치 우수한 진돗개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특정 단체에서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동호인들은 통고령 격계를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되고 진돗개의 형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현상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진돗개 형질의 다변화를 주도해왔고 현재에도 통고령 격계라는 말을 써가면서 진돗개 분양에 힘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통고령 격계라는 단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격계할 때 격자의 의미는 하나 이상의 옷가지나 이불 등이 포개어져 있는 모양을 말할 때 쓰는 것인데 격계라고 하면은 부피가 크다, 두텁다, 두껍다, 무거운 이미지의 개를 연상하게 됩니다. 격계와 반대되는 용어로는 혹계가 있는데 부피가 작다, 얇다, 가느다란 가벼운 이미지의 개를 연상하면 됩니다. 제가 진돗개를 설명하는 어느 책자에서 본 적이 있는데 통골형은 통나무 같은 몸통이라고 해서 통골형 격계이고 후두형은 후두부가 볼록한 모양의 개이면서 체형이 얇고 가벼운 개를 후두형 혹계라고 하며 각골형은 통골형과 후두형의 중간 형태의 체형을 말합니다. 통골형이라는 용어를 맨 처음 사용했던 분은 혈통보존협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은기 선생님이었는데 문은기 선생은 이용료 선생과 함께 육지 진도 경계의 1세대 주자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전에 계실 때 저도 몇 번 만나 뵙기도 하고 진본 당시에 문은기 선생의 인터뷰에 참여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제가 느꼈던 문은기 선생님은 점잖으신 인품의 소유자이면서 진돗개 이야기를 할 때는 소신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터뷰 당시에 통고령 후두형을 이야기하면서 겸연쩍어 하시면서도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은기 선생은 전라남도 광주에 사셨었는데 처가가 진도섬이어서 부지런하게 진도섬을 왕래하면서 진돗개 관찰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통고령, 각고령, 후두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최초로 사용했던 이유는 진도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교통망이 좋지 않았던 소위 오지 마을에 사는 개들은 후두형의 가벼운 개가 관찰되었고 육지와 인접한 인적교류가 많았던 지역에는 두터운 개들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개를 통골형이라고 분류를 했고 중간 지점 어딘가에 있는 개는 통고령과 후두형의 중간 형태의 개들이 관찰되었다고 해서 각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까지나 문은기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체형을 분류했던 것이 통골, 각골, 후두형입니다. 사실 체형을 분류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것인데 통골형은 몸통의 생긴 모양을 이야기했다가 후두형은 머리 모양을 이야기한다면 통골형 개들과 후두형은 체형도 다르고 두상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견종과 견종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체형을 분류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두상의 모양과 체형이 다른 개체를 하나의 견종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경계의 상식입니다. 문은기 선생님의 이력을 조사하다가 재밌었던 부분은 문은기 선생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사시다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쯤에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당시 서울에서 활동했던 개들을 보고서는 진돗개가 아닌 혼혈종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진도에서 관찰하신 진돗개들과 상이한 형질의 개들이 수도권 쪽에서 진돗개로 오인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수도권에서 진도 섬과의 거리는 멀었고
원산지 진돗개를 본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진돗개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던 때라서 전문가라고 인정할 만한 분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문홍기 선생님이 경계에서 활동했을 당시에 붙여진 별명이 문망치였는데 그만큼 소신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은 노태우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돗개를 감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개를 보고서는 저건 진돗개가 아니라는 소신 발언을 해서 그 개가 청와대에서 치워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홍기 선생님은 권위에도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했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돗개의 체형을 분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퍼트의 경우 통골형 세퍼트가 있거나 후두형 세퍼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체형을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견종의 목적에 적합한 물리적인 구조와 에너지 효율성이 강조된 체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품종들 중에서 통골형 체형을 한 품종들이 있냐 살펴봤더니 대표적으로 불독이나 퍼그, 프렌치 불독, 최근에 유행하는 분리와 같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불독의 체형을 통골형이라고 분류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 불독의 몸통이 통나무처럼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골형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종들의 공통점은 척추의 길이가 짧고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늑골의 형태, 갈비뼈의 모양이 정면에서 봤을 때 횡으로 넓어져 있기 때문에 둥근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통나무 형태를 갖게 되고 그 개들의 등은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로 평평한 개체들도 있습니다. 늑골의 형태가 변하면 견갑골의 위치도 달라지게 되고 어깨가 딱 벌어지게 되면서 자연경과는 거리가 먼 체형을 갖게 되고 불필요한 지방층과 근육들이 붙게 되면서 체중 증가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질주 시 스피드를 기대할 수가 없고 에너지 효율성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저급한 골격 구조인데 만약에 불독의 몸통에 진돗개 머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웃기는 품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골형과 겹개를 붙여서 통골형 겹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골형 겹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통골형을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남의 개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인들에게 진돗개의 이미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 진돗개는 자연미가 있고 야성이 살아있는 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진돗개보다 자연미나 야성이 더 강한 늑대, 코요테, 성냥이의 경우에 통골형 늑대, 후두형 늑대를 분류하지 않고 성냥이 역시 겹성냥이, 호성냥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늑대이고 성냥이는 성냥이일 뿐입니다. 통골형 겹개의 우수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형태적 기준을 물어보면은 대개는 4대 3소를 이야기하십니다. 4대 3소라는 것은 일본견 표준서를 모방한 형태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귀가 작고 눈이 작고 주둥이가 짧은 개들은 진도 현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골형 겹개를 추구하는 동호인들마다 형태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실측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두 장과 두 폭의 길이나 비율, 최고 대 최장의 비율, 흉심의 둘레, 최고 대 흉심의 비율이나 몸무게 정도는 실측한 명확한 기록이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골형 겹개의 우수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들이 토종 맛이 나고 당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토종 맛이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고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당당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성심, 용맹성, 복종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성심, 용맹성, 복종성은 진돗개만이 갖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퍼트나 로트와일러, 케인 크로스와 같은 품종들보다 그러한 성질이 진돗개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돗개보다 훨씬 작은 치와와나 말티스, 요크셔 테리와 같은 품종들도 충성심, 복종성, 용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은 개들이면 갖는 기본적인 성질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진돗개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골형 겹개들이 튼튼해서 싸움을 잘하고 강해서 야생에 사는 멧돼지와 같은 맹수를 사냥하는 용도로 좋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데 저 역시 통골형 겹개를 키워본 사람입니다.
저도 진돗개들에게 관심을 가진 지 30년 정도가 되니까 통골형 겹개를 경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저는 진돗개를 이야기할 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혈통이거나 제가 안 키워본 형태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는 일이지만 저는 그 당시에 통골형 겹개를 데리고 산행을 시키면서 진돗개의 본능과 수렵성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산행을 끝내고 나면 개들의 이동 거리와 제가 이동한 거리가 비슷했다는 것이고, 짐승들의 흔적이 많은 곳에 투입을 해도 고라니나 토끼의 변을 봐도 그냥 냄새를 맡다가 견주의 얼굴을 쳐다보고 꼬리를 흔드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관찰했었고, 냄새를 찾아서 추적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골형이라고 하는 저급한 몸통 때문에 오래 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통골형 겹개는 먹이 수급의 본능과 수렵성이 완전히 훼손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는데요. 물론 수렵성, 사냥성만으로 진돗개의 가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렵성이 괜찮은 진돗개들과 산행을 하면 제가 1km를 이동하면 개들은 제가 이동한 거리의 5배에서 10배를 움직입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짐승의 흔적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노력은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통골형 겹개의 경우는 제가 이동한 거리의 한 2배 정도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를 만나기만 하면 물어 죽일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산행을 한다든지 역과를 올려서 자랑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통골형 겹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줄을 묶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진돗개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싸움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덩치가 비슷한 개들끼리 1대1로 싸움을 시켜서 이기면 성품이 좋은 개, 우수한 진돗개로 인정을 했었는데, 싸움에서 진 개의 무게가 적게 나가면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울타리나 링을 만들어서 무게를 정확히 달아서 싸움을 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싸워서 이기면 우수한 진돗개인 것처럼 인정을 했고, 충성심, 용맹성, 복종성, 수렵성까지 모든 게 증명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싸워서 이긴 것 뿐입니다.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될 시점부터 90년도가 되기 전까지 진돗개는 진도섬에서 자유롭게 방사되어 살아왔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더 자유롭게 살았죠.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개들이 지네들끼리 특정 장소를 정해서 무게를 맞추고 1대1로 싸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진도인들이 진돗개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라는 그런 확신도 없죠. 우리가 진돗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싸워서 이기는 것만으로 진돗개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풀어진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황 판단력과 분별력 같은 게 있어야 생존에 유리할 수 있고, 거기다가 수렵성이나 사냥 기능이 특출난 개들이 생존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진돗개뿐만 아니라 야생이나 정글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자나 늑대무리가 있는데요. 이들도 먹이 경쟁이나 서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1대1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자를 성품 좋은 사자, 가치 있는 사자, 우수한 사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야생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배고픈 사자가 하마나 기린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소를 사냥하다가 되려 뿔에 받치거나 밟혀 죽는 사고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하나의 먹이를 놓고 여러 마리의 하이에나와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싸워서 이기는 것만으로 생존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항시 상황 판단력과 분별력, 그러한 지능을 갖고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동호인들이 주의해야 될 사실은 모든 견종은 견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진돗개 역시 견종의 목적이 있는데요. 진돗개들은 진도라는 생태 환경에서 생존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생존에 유리한 보편적인 형질만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평가 없는 관찰을 통해서 생존에 유리한 형태와 성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70년대, 80년대에 동호인들이 사용했었던 통골형 겹개라는 단어를 진도 현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진도섬에 살면서 진돗개를 오랫동안 관찰했던 대가들은 그런 식으로 체형을 분류할 필요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원로분들의 정원 중 복개뚜껑, 대쪽 같은 다리, 진돗개의 피부는 바위에 창호지 붙인 듯 해야 하고 진돗개의 배는 먹으나 안 먹으나 위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겹개 통골형의 존재 여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고, 원로분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형태라는 것은 불필요한 근육이나 지방층이 없고 가볍고 건조된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사용가치가 높은 소박한 모습의 진돗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식용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게 궁금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식용문화가 진돗개들에게는 도태압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진돗개의 형질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도섬에는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들이 발견된 걸로 봐서 신석기 시대에도 진도섬에는 진도인들이 부락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한반도 일대에서 발굴된 유골이나 유물들로 봤을 땐 사람과 개는 그때부터 공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때 진도섬에 살았던 진돗개의 모습이나 성질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건데요. 다만 15,000년에서 30,000년 전 사이에 러시아나 벨기에, 중국 양쯔강 남부 지역에서 출토된 개들의 두개골 뼈와 부산의 동산동 폐총에서 발견된 두개골 뼈 모양은 같은 형태의 모양이고, 그러한 두개골 모양들이 진돗개의 두개골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돗개와 비슷한 모습의 개들이 신석기 시대에 진도섬에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진도인들은 개들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의 개들은 식용으로 잡아먹혔을 겁니다. 그러한 생태 조건에서 개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진도인들이 개들을 죽여서 얻는 고기의 양보다 사냥 도구로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고기의 양이 더 많다면 그 개는 사용 가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생존할 확률이 높고, 고기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 개는 사용 가치뿐만 아니라 불황민의 사유재산의 의미와 교환 가치도 생겼을 것이므로 생존율은 더 높아졌을 것이고, 생존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짝짓기나 번식의 기회도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진도인들에게는 작게 먹이면서도 고기 양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형질의 개가 보호되고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만약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식용문화와 도구로서의 효용 가치를 따졌던 진도인들의 정서가 수천 년에 걸쳐서 전승되고 개성되어 왔다면 통고령 겹개 형태의 개들에게는 최악의 생태 조건이었을 것이고, 통골형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은 통골형 겹개란 용어의 탄생은 진도 현지에 살았던 진돗개의 실체적인 모습을 근거로 한 용어가 아니라 1972년도 이후에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부피가 크고 둔탁하고 두터운 무거운 개들을 보고서 만든 용어라는 것이고, 진도 경계의 상인들이 통골형 겹개의 우수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진돗개의 실체는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통골형 겹개라는 것은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허상일 뿐이며 진도 경계에서는 사라져야 할 용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돗개를 입양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동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애견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